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켜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쵸? 사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위치긴 한데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잦아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환율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고, 뭐 빅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금의 주식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빅스 같은 게 왜 안 튀냐면, 우리가 예측 못한 하락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식이나 아니면 이번 1월부터 시작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듯이 하락이 나온 거였다면 지금 1월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불안해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미 불안감 자체가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반전의 카드가 나올 그런 여지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게 오히려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충격에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의사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이런 시장일수록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지금은 어떤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단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고 상승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전이라고 생각할 만한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예측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 시장에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 방향을 어떤 포지셔닝을 잡기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수록 우리가 특정 구간이나 위치를 배수혜진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즉 전쟁을 할 때도 꼭 밀려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되게 요충지라고 불리는 뭐 삼국지에서는 읍참마속이 나왔던 뭐 가정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는 어디냐? 자, 1차적으로는 추세선이 뚫렸어요. 그쵸? 나스닥 기준으로. 자, 나스닥 기준으로 이 추세선이 뚫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파를 당한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쟁이 났을 때 첫 번째 1차 저지라인이 뚫리면 뒤쪽에서 전열을 정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큰 전쟁을 준비하는 2차 저지선, 즉 배수해진 같은 곳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쌍바닥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쌍바닥 부근에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포지셔닝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그쵸? 이미 뚫렸으니까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또 이게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이렇다고 반등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쌍바닥 부근을 주요 저항점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물을 타실 생각이 있다. 평단을 낮추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물량을 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손절 정말로 내가 내 현금을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리밸런싱 전략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원칙 배수해진 같은 곳이 없다면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쌍바닥 부분을 중요하게 잡으시고 지지라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쌍바닥이 밀려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 이제 지수들을 봤을 때는 보통 쌍바닥이 밀리면 위에서 찍고 내려온 만큼 똑같이 반대로 그 이상 그 내려온 만큼 똑같이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게 사실 일반적이에요. 즉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하락이 나와서 쌍바닥을 찍고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똑같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하락이겠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뚫리면 보통 추세대로면 이만큼 똑같이 하락이 나온 뒤에 다시 이 역배열을 도전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바닥이 뚫리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 자체를 뚫진 않았어요. 1차 저지선이 아직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나스닥 기술주에 비해서 S&P 500 대형주들이 그나마 좀 더 지지해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1차 저지선이 밀렸을 때는 동일하게 이전의 쌍바닥 부분인 3647 요 지수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이번 주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곳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접근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만약에 요 정도 한 100포인트 정도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상방을 향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스닥 역시도 비슷하게 1600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한 11,000선 라인을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보조지표가 상방으로 향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시 재상승을 배팅할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듯이 1차 지지선이 밀렸으면 다시 후퇴를 해서 2차 전열을 정비를 해야겠죠. 그쵸? 이 정비가 끝난 이후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을 밀어내면서 위쪽 지지선을 확보를 한다면 다시 충분히 위쪽으로 향할 수 있는, 즉 북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지표들이 맞물려 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추세상 상승을 탔구나 라고 판단할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SOXX 같은 경우 이러한 지지선을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쌍바닥 부근이 지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쌍바닥으로 향하는 이 중간 부근에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주가가 밀리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만약 이득을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현금화를 해주시고 왜냐?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거를 뚫고 내려갈지 반등이 나올지 어떤 전문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상승이니 뭐 하락이니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해봤자 뭐 지금 다 틀리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지지하는지 그래서 만약 이득을 보거나 돈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으셨다면 현금화를 하시고 여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투자만 하셔도 사실은 충분히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근에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마지막 2차 지지선인 쌍바닥 부근에서 이전의 전저점이겠죠. 자, 200주선 저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의 방향을 정하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하락할 거다. 이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면 저점이다. 이제 주울 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뚫렸으면 내린 만큼 더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피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200주선의 지지가 또다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저점, 정고점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초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섣불리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바로 요 구간, 자, 이전의 쌍바닥 구간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레버리지 TQQQ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의 괴리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쌍바닥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주시면서 원지수를 참고로 같이 번갈아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쌍바닥 구간을 원지수가 지지를 하고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든 혹은 하방으로 향하든 그 흐름에 맞춰서 결정을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FNGU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라는 원지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요 지수의 흐름을 면밀히 보시면서 자, 이번에 쌍바닥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 자, 6.8 구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꼭 봐주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즉 전쟁처럼 1차 지지선이 밀렸을 땐 2차 지지선에서 반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2차 지지선이 밀렸으면 수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1차 지지선이 밀리고 계백 장군이 나가서 2차 지지선을 막았는데 만약에 뚫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병력을 줍줍할 때가 아닌 거죠. 무조건 수도까지 밀린다고 보시고 거기서 최후왕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쌍바닥 구간을 꼭 지켜봐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 전략을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